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스킨십 허용 범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상대방에 따라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처음 만난 사람과는 악수 이상은 거부감이 들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포옹 이상은 부담스럽지만, 연인에게만큼은 어떤 스킨십이든 다 괜찮잖아요. 핀란드 알토 대학교의 줄리아 수빌레토 교수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상대에 따라 스킨십 허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이죠. 그래서 한 실험을 계획했는데요. 뭔가 재밌는 실험일 거라는 느낌이 들죠? 수빌레토 교수는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총 5개국에서 1368명을 모집해 스킨십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지에는 연인, 엄마, 아빠, 삼촌, 친구, 낯선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결과를 분석하던 연구팀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출신 국가는 달랐지만 스킨십 허용 범위는 비슷했거든요. 즉, 국적은 달랐지만 생각은 비슷했던 거예요. 수빌레토 교수는 참가자들의 답변을 활용해 스킨십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는 스킨십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스킨십 지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연인 말고는 다 안 돼.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색이 어두워질수록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부위라는 표시인데요. 낯선 사람의 몸은 대개 빨갛거나 까맣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악수를 할 수 있는 손을 제하면 사실상 스킨십을 거부하는 거죠. 직장 상사 및 동료, 학과 선후배 등 아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도 스킨십 가능 부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 및 동료, 학과 선후배 등이 팔이나 손 이외의 부분을 함부로 만지는 건 충분히 성추행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은 빨간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연인인 경우에는 거의 하얗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보다는 여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재미있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어요. 낯선 남자보다 낯선 여자애, 삼촌보다는 이모애, 남동생보다는 여동생애, 심지어 아빠보다는 엄마의 스킨십에 좀 더 유연하게 반응했습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동성애 스킨십에 거부감을 덜 느낀다고 해요. 세 번째, 가족보단 친구. 스킨십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참가자는 가족보다 친구들과의 스킨십이 더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스킨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매일 보는 사이라고 해서 더 진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설마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매일 보는 친한 사이니까 진한 스킨십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 없으시겠죠? 혹시 한국인은 스킨십에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아직 많은 사람들은 유교적 관념이 남아있어서 스킨십에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편견일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심지어 나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스킨십은 국적이나 나이와 상관이 없답니다. 스킨십은 두 사람의 감정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충분히 친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불편하고 불쾌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즉,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상대에게 스킨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스킨십은 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플 때 연인이 이것 해주면 더 빨리 낫는다. 감기 몸살로 여자친구가 알아놓은 지도 벌써 며칠째. 남친은 걱정스럽기만 한데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싶기만 해요.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줘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친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남친. 아픈 여자친구를 낫게 해줄 특급 처방전은 정말 없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콜로라도 대학의 파벨 골드슈테인 박사의 실험을 통해 발견한 꿀팁이 있으니까요. 어떤 실험이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박사는 커플 22쌍을 모집한 뒤 여자친구들을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발에 따끔한 충격을 줬는데요. 한 번은 혼자 있을 때, 또 한 번은 남자친구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을 때였죠. 박사는 이렇게 따끔함을 맛본 여자친구들에게 얼마나 아팠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충격이었는데도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있을 때 훨씬 덜 아프다고 느꼈거든요. 아픈 정도 점수가 혼자 있을 때는 53.42점, 남친이 손을 잡고 있을 때는 25점으로 나온 거예요. 즉, 남자친구와 손만 잡았을 뿐인데도 통증이 무려 반이나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친구의 손이 약손인 이유 궁금하시죠? 연구를 이끈 파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증은 확 줄어들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으면 우리의 몸은 호흡과 심장 박동 속도를 서로에게 조금씩 맞춰 나가는데요. 자연스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연인이 내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인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아픔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증을 훨씬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연인이 아플 때는 옆에 앉아 다정하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내가 늘 너의 곁에 있어.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파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사랑은 커지고 아픔은 줄어들 겁니다. 이만하면 정말 사랑만한 만병통치약도 없는 셈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픔을 잊을 수 있다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묘약이 아닐까 합니다. 내 남자에게 위험한 여자를 알아보는 직감. 여자에게 동성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수다를 떠는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남자를 같이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내 남자를 뺏을 수도 있는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여자들이 새로운 동성 친구를 만날 때 잠재적 경쟁자가 생기는 위협을 어떻게 줄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여자의 무서운 직감이 작용해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제이미 크램스 교수는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101명의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두 장의 사진 중 한 장을 랜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모두 사라라는 가명으로 소개한 같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한 장의 사진은 사라가 배란기일 때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사라가 배란기가 아닐 때 찍은 사진이었다는 거죠. 크램스 교수는 사라의 사진을 본 두 그룹의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사라랑 친해지고 싶니? 너 사라를 남편에게 소개시켜 줄래? 두 그룹의 여성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사라와 친해지고 싶냐고 물어본 질문에 배란기가 아닌 사라 사진을 본 여자들은 무려 47%가 사라와 친해지고 싶다고 대답한 반면 배란기인 사라 사진을 본 여자들은 고작 32%만이 친해지고 싶다고 답했거든요. 한편 사라를 남편에게 소개시켜 주겠냐는 질문에 배란기인 사라 사진을 본 여성들은 24%만이 남편에게 소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란기가 아닐 때는 41%가 소개시켜 준다는 것에 비해는 거의 절반 정도만 소개시켜 주겠다고 답한 거죠. 아니, 여자들이 사진만 보고 배란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남자들이 배란기 여성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배란기인 여자는 남자에게 훨씬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며 남자도 배란기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크램스 교수는 이런 성향 때문에 배란기 사라 사진을 본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꺼림직한 느낌 혹은 내 연애에 위협을 줄 것만 같은 직감을 느꼈고 따라서 사라와 친구도 되고 싶지 않고 내 남자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여자들은 지나치게 예쁘고 섹시한 여자와 함께 다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교 많고 여우짓을 하는 여자는 동성 친구가 많이 없다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이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선택적 방어 기제일 수 있는 거예요. 질투도 하나의 연애 전략인 셈이죠. 즉, 남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여자는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는 나의 연애 상대를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니까요. 여자에게는 자신의 관계에 위협적인 여자를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여자의 직감이 무섭다고들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스킨십 허용 범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